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세상이 결장,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바치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유벤투스와 맨시티는 이제 현재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전승 중으로 이제 각각 1, 2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결과 좀 상관없이 두 팀 다 일단 16강 진출을 좀 확정 지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두 팀 다 지금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지만, 만약에 이제 G조 2위로 좀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제 16강에서 레알을 좀 만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가급적 일단 1위로 마무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H조 1위 팀이 레알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유벤투스와 맨시티 입장에서는 G조 1위로 좀 마무리를 해 레알을 좀 피하는 게 가장 좀 베스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두 팀 다 뭐 16강 진출은 좀 확정 지었지만, 이제 이후 16강 대진까지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그래도 이제 좀 결과를 좀 내서 이제 1위로 좀 마무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맨시티가 볼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현재 중원이 탄탄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시티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꽤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중원 싸움이 꽤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투도르 감독 좀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더더욱 좀 중원 장악력이 좀 좋아졌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유벤투스 상대로 뭐 제 아무리 시티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 좀 중원 장악력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요소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뭐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이 좀 물이 올랐고, 그리고 특히 골 결정력이 좋은 그런 최근 좀 양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뭐 양팀 다 집나간 꼬매니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나간 꼬매니님 이제 2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그 저번에 뭐 방송국에다 써셨는데, 아이고, 다시 한번 누적 2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뭐 흘러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꼬매니님. 네,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뭐 유벤투스가 크게 뭐 밀릴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되려 이제 직전 이제 챔스에서의 좀 맞대결에서 이제 유벤투스가 맨시티를 좀 잡은 것처럼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지금 뭐 충분히 이제 유벤투스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지금 뭐 배당 대비 뭐 1.6대 그런 맨시티 승배당을 좀 가져가는 거는 뭐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차라리 요거는 뭐 배당 대비 유벤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프랭스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좀 페이스가 좀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도 많이 좀 물이 오른, 그렇죠. 유벤투스가 솔직히 뭐 좀 쉽게 좀 질 거라고 좀 생각을 안 하고, 뭐 되려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이제 이상할 게 없다 보니까 프랭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뭐 이 경기는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치고 받으면서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다드 대 이제 아라인. 자, 일단 위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두 팀 다 이제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전패 중으로 이제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각각 이제 G조 이제 좀 3, 4위에 좀 위치하고 있고, 그 이제 1,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맨시티와 이제 유벤투스와 이제 맨시티와는 승점이 6점 차가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뭐 이제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해도 두 팀 다 이제 뭐 탈락을 집나간 확정이다라고 꼬매니님 볼 수 별풍선 있어요. 100개 감사합니다. 꼬매니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100개 후원하셨다 보니까 제가 내일까지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오늘 자료 보내드렸으니까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좀 100개 후원 감사드리고 제가 일단은 방금 거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틀 동안 제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일단은 뭐 탈락이 확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 이어서 승리 수당이라도 버는 게 좀 최선인 양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뭐 클럽 월드컵부터는 이제 대규모로 이제 좀 대회가 이제 좀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조별리그에서만 이어도 이제 승리 수당이 무려 이제 28억, 이제 비기면은 뭐 14억을 좀 받을 만큼 금액이 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뭐 탈락이 좀 확정되었다고 해도 이제 좀 큰 승리 수당을 이제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양 팀 다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이제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사실 지금 아라인이 유벤투스 그리고 맨시티 상대로 연달아 대량 실점을 하며 이제 대패를 좀 당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유럽 강호팀들에 비해 이제 이번에는 체급이 크게 좀 떨어지는 위다드 상대로 이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아라인이 지금 위다드 상대로까지 수비에서 크게 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뭐 상대했던 뭐 유벤투스, 맨시티와 비교했을 때 위다드의 좀 포워드 전력은 이제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위다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역습 위주로 이제 받아치는 좀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위다드 상대로는 그래도 아라인이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아라인이 그래도 자국 리그에서 보였듯 이제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공수 방면에서 이제 아라인이 더 이제 우세할 것으로 좀 보다 보니까 더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는 쪽도 아라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이런 점과 더불어 지금 뭐 아라인의 뭐 전력도 이제 위다드보다는 이제 우세하면 우세했지 이제 밀릴 건 없다고 보고, 게다가 지금 위다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비교적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라인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라인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아라인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릴랄 대 이제 파추카. 자, 일단 아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다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미트로비치가 여전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파추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우선 이제 아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알과 이제 잘츠부르크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좀 거두며 나름 이제 괜찮은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마지막 조별리그에서는 이제 H조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좀 최약체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좀 파추카를 좀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아릴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이제 16강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골 득실까지 고려하면은 지금 최대한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상황을 좀 봤을 때 이제 아릴랄이 일단 이기고, 그리고 현재 이제 H조 1, 2위인 이제 레알과 잘츠가 좀 맞붙어서 이제 승패가 좀 갈린다고 하면은 아릴랄이 이제 2위로 16강 진출이 좀 가능합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레알과 이제 잘츠가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다고 하면은 이제 아릴랄이 좀 이긴다고 이제 좀 전제를 깔았을 때, 네, 그러면은 이제 골득실에 따라 좀 순위가 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뭐 경우의 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아릴랄이 일단은 뭐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되도록이면은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이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파추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클럽 월드컵 전패를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뭐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좀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이 들어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아릴랄이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이제 템포 조절함,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릴랄이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다양한 그 공격 루트를 좀 통해 이제 전개해. 그래도 지금 뭐 파추카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아무래도 뭐 이제 파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뭐 최근만 해도 이제 뭐 전반 이른 시간에 한 명 퇴장당한 즉 레알 상대로 3골이나 좀 먹혔을 만큼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뭐 파추카 상대로 아릴랄 역시 좀 공격에서 이제 충분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릴랄이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전력,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아릴랄이 좀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동기부여 차이도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아릴랄이 이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릴랄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릴랄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릴랄 승에 3.5지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츠부르크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다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주전키퍼 및 이제 서브키퍼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전력 누수가 큰 잘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바페, 그리고 카마빈가, 그리고 아센시오, 그리고 이제 맨디, 밀리탕, 그리고 카르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양 팀 다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두 팀 다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태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현재 양 팀 다 이제 1승 1무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승점이 같지만, 그래도 이제 골득실에서는 레알이 좀 앞서기 때문에 현재 레알의 순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레알은 1위, 그리고 잘츠부르크는 이제 2위에 이제 위치하다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초반부터 뭐 레알이 좀 라인을 올려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이 좀 나설 수 있고, 그리고 뭐 잘츠부르크 역시 뭐 평소에 뭐 라인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빠른 역습으로 이제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잘츠부르크가 이제 기존 그런 좀 경기 스타일을 좀 유지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뭐 지금 전체적인 뭐 전력, 뭐 경기력, 뭐 이런 부분에서 뭐 확실히 좀 레알이 더 이제 우세한 거는 맞지만, 자, 문제는 지금 이제 직전 경기, 파추카와의 경기였죠. 그때 이제 레알이 전반 7분 만에 이제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놓였었고, 그리고 10명의 상태에서 계속 이제 뛰었기 때문에 이제 체력 소모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극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전반 7분부터 이제 경기 끝날 때까지 이제 10명에서 좀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좀 극심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를 레알이 이제 10명인 상태에서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스피디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갔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더더욱 지금 체력 소모가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직전 경기의 좀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레알의 그런 좀 에너지 레벨이 이제 빠르게 좀 소진될 가능성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되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레알이 이제 좀 활동량이랑 뭐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좀 밀리면서 더 좀 불리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좀 실점 위험이 굉장히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직전 경기 진짜 이른 시간에 뭐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하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좀 레알의 그런 좀 체력 관리가 그래도 잘 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퇴장당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뛰었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어느 정도 레알이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좀 체력적인 문제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좀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이 경기를 좀 쉽게 좀 이긴다고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의 마인승은 뭐 배당 대비 썩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거는 뭐 레알보다는 잘츠부르크 2프랜승을 한번 접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잘츠부르크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3.5 기준이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금 두 팀 다 이제 좀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이제 수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빠른 그런 좀 직선적인 좀 전진을 좀 통해서 이제 좀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리며 이제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좀 스타일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득점이 많이 좀 터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경기는 뭐 레알뿐만 아니라 잘츠부르크도 충분히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요소가 더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거는 3.5라고 해도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잘츠부르크 2프랜승, 3.5 좀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클럽 월드컵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